BK뉴스입니다. 한국의 대응과 리더십을 인도와 다른 국가들이 배워야 한다.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는 위기 대처에 있어 한국이 보여준 5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극찬했고, 이제 확산이 본격적으로 예상되는 인도와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리더십과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한 현 사태로 인하여 한국의 의료와 방역 시스템이 의료 한류가 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 위기 해결의 모델이자 본받아야 할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의 포브스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란과 이탈리아 등의 국가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며, 점점 추세가 완만해지는 고무적 징후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진전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 대해 한국이 자유롭고 광범위한 공개 테스트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던 것을 꼽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의 혁신적인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독일의 일부 지역 공무원들도 모방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한국의 긍정적인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전략은 확실히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델이 될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주의가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음을 한국이 보여주었다면서, 중국이 수개월 동안 은폐한 실수로 인해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든 것에 반해 한국은 민주적인 조치들을 통해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한국 정부의 가장 효과적 무기는 빠르게 테스트를 확대한 것에 있다며 극찬을 했고, 여기에 한국의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도 훌륭하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 또한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 국가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라면서, 한국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국가 중 하나였으나 중국과 같은 폐쇄적인 방법이 아닌 투명한 정보 공유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방대한 테스트를 통해 현재 빠르게 사례를 줄여나가고 있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6만 원이지만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무료이고, 양성 판정이 나와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테스트에 대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하루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테스트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실시해 왔으며, 40개 이상의 드라이브 스루 시설을 포함하여 500개가 넘는 테스트 클리닉이 설치된 상황이고, 이전의 경험을 통해 이런 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규율을 잘 지키는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극복이 가능했다며,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긍정적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또한 기사는 도쿄에 위치한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의 책임자인 마사히로 카미가, 일본은 아직 한국처럼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으며 한국의 대응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테스트는 중요한 초기 단계이며 한국이 모든 국가들의 적합한 모델이다 라고 말한 것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한국이 미국보다 인구 대비 700배나 많은 테스트를 실시했음을 주목했으며, 영국 BBC는 한국의 추적, 테스트, 치료로 이어지는 접근법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익스프레스의 경우도 미국의 역학 전문가가 치명적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한국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 사태에 대한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세계적으로 빛나고 있음이 자랑스러운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허나 상황이 안정화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소규모 집단 사례가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도 금할 길이 없으나, 세계가 극찬하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해 주어 이 상황을 극복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누르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오게 될 경제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과연 경기 침체 그리고 경제 공황이 올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그리고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진단이 정확하게 되어야만이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주 신속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짐으로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경제적인 충격을 우리가 아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외신에 나와 있는 이 세계 경제
공황 가능성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경기 경제 공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1929년 그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때는 물건은 상점에 많이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결국은 악순환이 진행이 돼가지고 거리에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케인즈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나와가지고 그러한 수요를 창출함으로 해서 경기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997년에 겪었던 금융 위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실물 경제보다는 금융 분야가 먼저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그것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경제 위기로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유수한 경제 전문 기관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한결같이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다. 자, 그러면 그 새로운 현상의 핵심은 무엇인가?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중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세계 경제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으로부터 생산되는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완제품의 그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 경제가 상호 의존성이 높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에서부터 생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 물건이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죠. 이건 지금 전례가 없는 그러한 지금 사태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0.5% 과감하게 내렸습니다. 거의 이제 내릴 대로 다 내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린 스펜이라고 하는 그 연준 의장은 과거에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자율을 내릴 때 조금씩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0.5%를 내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지금 경제학자들 하는 이야기는 과거의 어떤 경제 위기 때는 이것이 도움이 크게 되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경제 위기의 양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 공급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우선 왜 공급망이 붕괴되었고 그것이 지금 실물 경제에 어떤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코카콜라 이 회사의 지금 나오는 분석을 보게 되면은 감미료를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미료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그럼 뭐 그 콜라를 생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애플에 지금 예를 들면 수리해야 되는 그 부품들, 그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부 다 스톱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화장지,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그 세탁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상 물품들, 이런 것들도 생산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의약품의 경우에도 처음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63개의 의료기기 회사 그리고 180개의 제약회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학을 관리하는 그 기관이 굉장히 제약회사와 그리고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미국에서 환자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생긴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결국은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로부터 사용하는 핸드폰으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에까지 지금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탈리아에 10,000몇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거기는 지금 6천만의 인구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죠. 자가 격리를 전부 다 집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그건 생산이 완전히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 자동차 그 공업지대에서 공급되는 예를 들면 브레이크라든지 또 거기에 달린 여기 보면 엔진 이런 것들이 우선 공급이 안 된다. 여기 지금 외신을 보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자동차 그 회사는 물론 그러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공급망이 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과거에 어떤 우리가 봤던 경제 위기나 대공황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하는 얘기죠. 중국의 경우 하더라도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생기니까 공장에 이 근로자들이 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지금 커다란 하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행을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또 뭔가를 사야 되는데 나가서 지금 물건이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 가도 소용이 없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악순환으로 지금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영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일본의 토요타 공장이 그 온타임 시스템을 해가지고 부품이라고 하는 걸 말이죠. 재고를 많이 두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조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품 회사들이 결국은 그 부품을 적시적시 필요할 때 제공을 함으로 해서 재고를 줄이고 그래서 이제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지금 이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보니까 그 부품이 없어가지고 생산이 안 되는 아주 특이한 지금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세계 지금 경제학자들이 이 조언을 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부터 오는 경제 위기, 그 불경기의 양상이라는 것은 전대미문이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구태의연한 그러한 접근 방식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단이 정확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경우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베네치아다. 자, 그러면 거기에 여행객들이 많이 올 텐데 여행객들이 안 오니까 식당 가게가 문을 다 닫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실직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불경기가 오고 기업들이 전부 다 파산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에 그 경제 위기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겠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보게 되면은 국민들이 참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으로서 들어오는 그 여행객들을 완전히 막자고 일부만 막아가지고 지금 말이죠. 7,000명이 넘는 이런 지금 확진자가 생기고 60여 명이 넘는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마스크, 대란에서 보는 것처럼 마스크 그 공급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 이런 지금 정부의 이 무능이죠. 그게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경제 위기를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가가지고 말이죠.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말이죠. 정부 관리들이 자기들 자랑하고 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지 우리가 말이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하나의 상황이다. 자, 이것은 아무리 말이죠. 이 시장에다 돈을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왜? 물건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우리 한국 경제계에 있는 분들은 다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상식을 가진 국민들도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는 그 경제 위기 양상이라는 것이 과거와는 다르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갈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4월 달, 5월 달에 오는 경제적인 충격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미국 기업의 4분의 3이 거의 75%가 공급 부족 사태를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말이죠. 굉장한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가져온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9.11 테러가 났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미국인들이 공포에 떨었지만은 그 직장에 나가고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 미국이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가 되고 이탈리아, 이란, 한국 이런 경우를 본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그조차도 굉장히 지금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 계속되고 그렇게 된다면 4월, 5월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커다란 충격이 올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완전히 전대미문의 새로운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기업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조라든지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조금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을 해야 되겠다. 만들어내야 되겠다. 자,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번 이러한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해서 한국의 노사 그러한 문화도 조금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사회 전문가들이 좀 창의적인 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이런 공급 부족 사태로 생기는 경제 위기를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조금 중지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상님께서 여러 번,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정치권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전대미문의 공급 부족 사태로부터 오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작 그 정치권이 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가 완전히 침체로 빠지고 있는데 유권자 1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은 국민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정치권이 할 일인지 우리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정치권은 말이죠. 자기 자신들의 권력 노름, 그 알량한 권력 하나 그걸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100만 명이 서명을 하면은 헌법을 마음대로 개헌하도록 그렇게 제안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잘 조직화되어 있는 그러한 이 노조라든지 그 세력이 말이죠. 얼마든지 자기들 입맛대로 개헌안을 내놓아가지고 그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러한 어떤 100만 명 서명에 기초한 그런 개헌 발의안 그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이 경제가 말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 도대체 그런 정치인들이 한국의 대표로 앉아가지고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완전히 지금 경제 양상이 다르다는 걸 우선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말이죠. 나름대로 안을 내놓고 중지를 모으고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국이 이번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굉장히 조금 창의적인 방향으로 한국만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이번에는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대단히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위기를 맞아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우리 기업 그리고 노조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 그리고 이 시민사회가 중지를
모아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여기 여의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이 말이죠. 모르게 말이죠. 그걸 갖다가 기습적으로 말이죠. 그 견안이나 내놓고. 자, 이건 말이죠. 정말로 우리 국민이 기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우한 폐렴 사태를 지금 이렇게 악화시킨 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또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완전히 그 정책적인 오판과 그 오만과 그리고 정세 판단의 어떤 미스였죠. 실수로 해서 이게 생겼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악화되는데 지금 경제가 악화되어 있고 지금 4월, 5월, 6월 지금 가게 되면은 경제가 말이죠. 굉장히 더 힘들어지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걸 중지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상식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실망감이 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로 해서 오는 이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과거 무슨 수요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공급 부족 사태라고 하는 거기서 오는 위기이다.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 노사 문화 그리고 경제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걸 새로운 모델을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죠. 일찍이 시장, 특히 뉴욕 증시 호황세를 이룰 때 버블이다,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꾸준히 하셨던 이분입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폭락을 했는데 더 빠질까요? 일단 개인적 의견을 개진합니다. 물론 항상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제 판단을 여러분한테 맡기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죠. 근데 주식시장의 하락은 중국부터 아시아로 해서 유럽, 미국까지 다 돌았습니다. 일단 지구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주 개인적 의견입니다. 판단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하락 일파는 개인적으로 종료를 선언합니다. 저는 하락 일파는 종료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오늘 밤 미국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금요일이라. 그러나 하락은 종료했을 확률이 높다. 물론 이것이 반등으로 해서 추세전환을 해서 정고점을 돌파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급락은 오늘로서 종료됐을 확률을 열어두시고 보시기 좋겠고 올해 현금 제가 항상 리스크 관리하라고 했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들이대 봐야죠. 들이대야 합니다. 들이대면 예상이 맞다면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오는 한 1900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 1950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간적으로 보면 맥스 2주 정도 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죠. 미국 시장이 추가로 빠질지 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죠.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제가 아마 여기서 이 차트를 보면서 65월선은 의미 없다.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려왔어요. 하단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건 언더슈팅으로 갔다 올 수도 있는 거 정도로 봅니다. 근데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그러면 올라왔다가 뭐 쭉 올라가냐? 올라가 봐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 거는 잘못된 거죠. 차라리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내려와서 올라가 봐야 지난번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판단하죠. 다만 금리 인하한 그 효과가 시장에 나타날 거다. 그러면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봉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음모론적인 얘기를 좀 합니다. 판단을 여러분이 하세요. 예, 판단을 여러분이 하세요. 음모론적인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장을 막 끌어오면서요. 아마 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특히 하방 포지션 잡고서 막 버텼던 분들은 야 트럼프 이 립 서비스가 대단하네. 막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립서비스로 시장을 막 다 끌어온 게 트럼프예요. 근데 지난번 여기서 빠질 듯 하다가 다시 쭉 당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황했죠. 당황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월봉은 돌파가 됐는데 과거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월봉이 돌파돼도 일봉이 마지막 맞는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슈팅 구간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결국은 그거 맞고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최고로 갈 수 있는 데가 다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장 흐름을 쭉 읽다 보니까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미국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때가 요거예요, 요거 빠진 거였어요. 그러더니 올라옵니다. 중국도 한 80% 올라오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중국은 뭐 대단한데 우리나라만 왜 빠져 이러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안전 불감증이 오는 그 타이밍이 때 올라온 것 같다. 근데 미국이 올라왔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3% 정도 빠지니까 갑자기 미국이 폭 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죠? 세력 이탈 같습니다. 아마 그 표현을 써드렸어요. 세력 이탈인 것 같아요. 그날부터 지금 계속 빠졌거든요. 계속 빠졌어요. 세력 이탈한다. 그럼 세력이 누구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장을 누가 아까 이끌었다 했죠? 트럼프 립서비스. 그럼 트럼프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업하는 사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카라이칸. 그리고 월가에서 주무르는 사람. 그들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하락의 재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료가 코로나로 뜬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자기들 포지션으로 구축을 해서 하방을 먹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시장에 계속 금리 인하해 그런데 말을 안 듣거든요. 연준이 한번 보자. 재선이 오니까 그러면 내가 시장의 안전판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시기적으로 지금 빼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죠? 금리라고 소득세.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보면 지금 빼야지만이 맞았던 거죠. 근데 제가 볼 땐 실패작입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반등파가 들어올 거고요. 반등파가 내려갈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계획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 모습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가 일단은 보이지 않게 지들끼리는 환호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방 배팅을 했을 테니까요. 물량을 다 뺐을 테니까요. 근데 일단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 자리를 현재 요 근처라고 봅니다. 월봉을 다시 볼까요? 현재 이 근처. 일단 60월선을 시장은 봤을 거예요. 저는 그걸 안 봤죠. 왜? 오랜만에 떨어지는데 그걸 인정할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단선 어디일 거라고 판단했고 후행 스팬을 목표치를 정한 게 이거고 두 번째 언더슈팅까지 잡았는데 제가 볼 때 2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장 초반에는 밀려도 막판에는 플러스까지는 못 가더라도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은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리스크 관리 여기서 계속 리스크 관리 하라고 해서 답답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 반등이 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1900에서 1950까지. 그거를 잡아 드셔야 됩니다. 그걸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사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투톱 건드리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기관이 엄청 많이 산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건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외국인들이 그래도 산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건드리시면 그 종목의 시세를 줍니다. 지금은 그 종목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서 HDS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지금 미국은 단기 조정은 끝난 거로 접근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시장의 가장 요번에 하락에 제가 언급 안 했지만 가장 기본 요소 중에 뭐냐면 코로나 두 번째가 뭐였으면 유가였죠. 유가가 바닥일까? 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왜? 유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유가는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가의 하락은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를 안 해줘서였잖아요. 근데 다시 협의를 하죠. 그래서 차트만 계속 접근해봤습니다. 여기 돌파할 수 있는 찬스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좀 연결했습니다. 연결한 선을 가지고 드래그를 했습니다. 드래그 해가지고 중간 저점을 갖다 붙였더니 딱 걸려듭니다. 이게. 자,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유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가가 한방 쳐서 주가를 끌어냈던 현재 시장 유가가 바닥을 치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일시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열릴 거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는 한번 휩쓸렸습니다. 왜? 미국만 안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유럽만.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반영이 됐으니 이제 전 세계는 한번 파동을 준 겁니다. 물가가 우리나라 더 좋죠. 우리나라는 뭐 수출이나 이렇게 더 안 좋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1차적 하락 파동에 대해서는 종료를 개인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하나 좀 보지요. 자, 개인들이 사실 15조 정도로 샀어요. 제가 이게 제일 우려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추가 하락도 사실은 염두하지만 지금은 아닐 거다. 3파 때 이에 영향을 올 거다. 그러니까 반등 시 물량을 줄여주는 개인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수급을 보시면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6,300개를 삽니다. 항상 시장을 상승할 때는 가장 공통적인 첫 번째가 외국인의 선물을 매수할 때.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외국인 매수 선물하면서 기관이 매수를 해줄 때입니다. 근데 기관이 아까 매수했다 잠깐 멈췄어요.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기회가 있죠. 그래서 수량을 한번 볼까요? 봤더니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 매수를.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 귀환을 숫자상으로 매도지만 실질적으로 물량은 집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숫자도 결국 바뀔 걸 확률이 높고 거기에 이제 기관이 생각이 있으면 지금 사야죠. 오늘 사야 합니다. 개미들은 팔아줘야 되고 기관은 사야 됩니다. 만약에 개미가 사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사줘야지 개미가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늘 연출되는지 봐야 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단기 하락을 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